여러분은 지금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162회 건강독서 문화연구소 백용학 마스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정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까 아침을 안 먹는 게 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네,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이로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이죠? 낮의 시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뭐 하죠? 일을 해야 되죠. 혹은 운동을 해야 될 것이고 100년 전에는요. 먹을 것을 찾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죠? 몸을 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을 쓰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체 장기에서 어떤 부분이 움직여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오장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돼야 되죠? 그렇죠. 심장하고 폐가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올바르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뇌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이런 신체 구조적인 것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을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낮에 주로 활동하는 신경이 몸을 움직이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라고 그러는데 이 교감신경계는요. 심장과 폐, 뇌와 근육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밥을 먹게 되면 어디가 움직이죠? 그죠? 입이나 식도나 소화라든가 소장, 대장이 움직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화기관은요. 낮 시간 동안에 꺼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이 자동으로 꺼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배고파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까? 졸립지 않던가요? 맞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배가 고파. 네. 그런데 배가 고플 때 다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졸려요. 또 졸립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요. 몸에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은요. 밥을 먹고도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른들은 쉽게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동안 모든 에너지가 소화를 시키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죠? 아침 시간에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주로 나오는 시간이라고 구별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이 끼죠. 그 다음에 설태가 끼죠. 체취가 나죠. 얼굴에 기름기가 돌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남성분들은요. 남성분들은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들인데 이때 음식물을 먹게 되면 나오는 작업을 중지고하고 빨리 또 소화를 시켜야 되는 몸의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침 식사를 그래도 예. 나는 꼭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좋습니다. 아침에는 노폐물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노폐물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물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요? 생수? 생수? 네, 끓이지 않는 생수 맞습니다. 또 더 좋은 물이 있습니다. 에? 더 좋은 물이 있어요. 더 좋은 물? 네. 미지근한 물요?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자연이 스웨트? 주신 물, 자연이 준 물, 가장 아름다운 물. 예, 저는 아리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리수? 아리수 좋아. 여러분은 과일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일 속에는 어때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과일을 먹는 가장 적절한 이유는요. 정말 완벽한 물을 먹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식사를 대신해서 과일을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 여러분들 우리 와. 백두산 얘기하는 중에서 보충 설명하면 사람의 주기는 하루에 3번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12시까지가 휴식기예요. 지금 8시부터요? 예. 지금 그래서 저녁 8시 이후로 음식을 섭취하면 사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휴식을 하는데 뭔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휴식기 때는 몸을 최대한 비워두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 휴식기 때는 과일, 지금 말씀하신 과일은 왜냐면 수분을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이잖아요. 그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리수 최고의 물이라고 하지만
물도 물은 좋지만 최고의 물은 사실은 과즙에서 나오는 또는 네. 야채에서 채소에서 나오는 과즙이 최고의 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야채를 그냥 씹어서 과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당근 같은 거 갈아 먹으면 좋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가는 것보다 내가 이 치아를 부딪히면서 생성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야. 이거는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라는 분이 예. 세계적인 석학인데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은 먹지 않고 먹지 이제 않고. 먹는다면 이제 물이나, 물이나 과일. 과일. 네. 아침을 드시지 않는 것보다 아침을 물로 혹은 과일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과일을 먹지 않아 아침을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낮에 일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렇죠.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네.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칸막이 하나 이렇게 좀 그럼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아니 그러면 네. 공부하는 애들이나 일해야 되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예. 공부를 할 때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쓰여지던가요? 아니요. 네, 그렇습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소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고 우리가 소화가 다 되어 있을 즈음은 언제입니까? 점심시간입니다. 근데 점심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또 또 점심을 먹어요.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점심이 또 소화하게 되기 전에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게 됩니다. 네. 알고 봤더니 우리가 저녁에 먹는 것은 충분히 소화가 돼서 밤 시간에 충분히 소화가 되어서 아침이나 점심을요 생활을 용이케 하는 에너지로 고스란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상으로 배가 고프면 밥을 퍼먹죠. 밥 퍼먹죠. 그럼 퍼먹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 떠 먹어. 퍼먹지. 떠 먹는구나. 허 잡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수동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자제분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수업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근데 있습니다. 이게 와.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백도사랑 같이 백도사. 공부하는 우리 네. 또 하브라타 전문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네. 우리 심도도사가 또 있어요. 네. 이분이 서울대 사학과를 나와서 이 입시계에서 되게 유명한 맞습니다. 분인데 이분의 이제 팔로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공부시킬 때 아침 먹이지 말고 과일을 먼저 먹여봐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과일을 먹었더니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좋아지고 훨씬 더 차분해졌대요. 주의가 산만했던 아이들도 차분해지고 안정적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질병들이 우리가 사실은 치킨 그다음에 이런 건 나쁜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니까 또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특히 여성 아이들이 생리를 불규칙적으로 하고 생리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냄새가 심해졌는지 그 얘기도 잠깐 또 해주실 수 있죠. 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겠죠. 음식에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먹을 먹어야 할 것인가에 것이냐. 대한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답변부터 풀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닭을 키울 때 정상적인 사육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2년 만에 성체로 되는 닭이 보통 3개월, 6개월 만에 성체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닭들은 대부분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45일 만에 잡아가지고 저희가 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닭이 털 나는 속도보다 살 찌우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45일 만에 먹지 않으면 그 닭은 죽어버릴 수도 있는 닭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로 먹는 부위가 어디 있습니까? 도톰한 다리살과 앞가슴살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는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톰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성장 호르몬 그게 또 보통 여성들의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많이 먹고 자라는 닭들이 가슴살이 도톰해집니다. 만약에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닭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의 가슴이 이렇게 밖으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풍만해지면 좋을 수도 있는데 먼저 풍만해지면 나중에 풍만해질 때 풍만해지지 않는 조숙증에 걸릴 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닭고기가 좋지 않을 것이고 특히 또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신기하게도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나 봐요. 그래서 닭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죠. 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흡수가 되죠?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는데 네. 이때 찌꺼기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찌꺼기가 그렇게 발생이 되지 않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찌꺼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맞아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되는 지방 때문에 증가되는 걸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가 있거나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그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민, 인도, 스카톨, 황화수, 암모니아 같은 이런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생성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산이라든가 그 요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밖에 약 30여 가지 우리 몸에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해지거나 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야. 근데 이제 너무 안 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드시긴 드시는데 비율이 한 2대8 정도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에 나쁜 음식과 나쁘지 않은 음식을 구분할 수 있는 건 썩혀 보면 알아요. 썩혔는데 냄새가 독한 거 있잖아요. 그건 몸에 들어가도 똑같이 썩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이 고기를 갑작스럽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소화시키는 능력이보다는 대장 속에 고기를 분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거나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토해버립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원래는 그 장의 상태가 우리의 몸의 건강의 상태라고 이렇게 직결되는데, 건강의 상태가 직결되는데요. 고기를 분해할 수 있는 그 균들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채소나 곡물을 분해하는 균들은요, 대부분 또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충분히 소화 흡수를 잘 시키신 분들은요, 오히려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막 나는 소화가 잘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고기를 많이 분해할 수 있는 균들을 증식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고기는요, 건강한 사람이 드신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건강하고자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비로소 망가졌어요. 지금 불건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요, 당분간이라도 약 2개월에서 3개월만이라도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2, 3개월 동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거를 분해할 수 있는 대장의 균들이 죽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먹이가 없으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먹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죽을 때 애들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먹이 좀 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나 오늘 고기를 먹어야 되겠는데, 왠지 생선이 땡기는데, 이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개월 동안 꾹 참아버리면 다음에는 고기의 냄새가 맡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2, 3개월 후에 건강해지고 나서 고기를 먹는 것은 저는 곧 이렇게 말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먹는 거는 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5가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예.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이미 좋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네. 농수산물을 다루니까 그렇죠. 그런 공부들을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이 하니까 네. 사실은 주로 고기, 또 생선, 계란, 우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왜 권장하지 않습니까? 밀가루는 곡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밀가루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양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이나 호주에서 건너오게 되는데 태평양을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벌크로 건너오게 돼 있어요. 그때 넘어올 때 태평양에서 그 벌크선에 태양빛이 습하고도 또 태양이 내리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거친다면 그게 과연 우리 몸에 유익할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스폰지 2.0에서인가 실험을 했습니다. 밀가루를 놔두고 벌레들에게 이걸 먹여보려고 했는데 벌레들이 먹지 않습니다. 먹은 애들이 있어요. 10마리 중에 5마리가 먹고 5마리 먹지 않았는데, 먹지 않는 아이들은 살았어요. 먹는 애들은 죽었단 말이죠. 벌레도 먹지 않는 것을 우리가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을 제가 잠깐 도와드리면, 집에서요 밀가루 있죠, 저렴한 밀가루하고 우리밀 제품 사다가
어항이 있잖아. 수족관에다가 한번 양쪽의 수족관에 양쪽에 따로따로 넣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쪽은 다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쓰는 뭐 비누나 샴푸 같은 것도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반 샴푸하고 우리가 조금 좋은 샴푸랑을 양파를 넣고 한번 부어놓고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샴푸는 양파가 자라지만 나쁜 샴푸는 양파 절대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 백도사님 얘기를 도와주면 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찬물에 씻기는 기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 튀기고 나서 그 찬물에 씻겨요? 안 씻기죠. 어떤 물에 씻겨요? 뜨거운 물. 그럼 우리 몸이 그걸 씻겨내려면 몸을 얼마나 데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높은 온도의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케이크 먹다 나오면 찬물에 한번 씻겨봐요. 씻겨요? 안 씻기죠. 정말 나쁜 음식인 거예요. 근데 케이크도 좋은 케이크들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만드신 분들이 만든 케이크들 그거 찬물에 다 식혀요. 크림도 되게 좋은 크림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유도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우유는 저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속각들의 의견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유 이전에 밀가루 말씀부터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밀가루는 그런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밀가루 만들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그와 같이 어항 속의 고기와 같이 물고기와 같이 또 벌레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벌레도 먹지 않는 것을 우리는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다음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거 질문 요법이 의외로 네. 사람을 답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네, 밀가루는 그렇습니다. 반죽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끈적끈적해지죠. 근데 동물성 단백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성이 있다고 그랬죠. 독성을 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밀가루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성이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건강에 해치는데 더욱 가속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밀가루를 먹지 못하게 권장하는 것이고 우유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우유는 하얀 고기입니다. 하얀 고기. 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게 무엇입니까? 모유죠. 근데 모유가 어찌 돼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유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유는 누가 먹는 거예요? 송아지가 먹는 것이죠. 근데 송아지가 몇 개월 동안 먹는 겁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송아지는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송아지도 먹지 않는 것을 왜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우유를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유를 왜 먹고 계십니까? 맛이 좋아서, 칼슘 때문에, 스태미나를 위해서, 근육을 키기 위해서,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맛으로 드신 분들은 좀 열애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유는 하얀 고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유는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유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5배를 산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통해서 빨리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자라나지 않아야 될 거를 잠재적으로 키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죠? EBS 다큐 스페셜인가 나온 것 같습니다. 2014년경에 저세에 관하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성장 인자 중에 암을 성장시키는 IGF-1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같이 동반 성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른일 경우에는 우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지금 불건강한 상태라면 권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암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권장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진행해 보면 우리는 칼슘 때문에 또 우유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작 놀라운 것은 우유를 많이 먹는 낙농업 발전 국가일수록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핀란드라든가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유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우유송을 만들어가면서 우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유를 먹으면 칼슘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왜 그렇죠? 우유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우리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돼요. 우리 몸에 산이 점점 쌓입니다. 우리 몸은 어때요? pH 7.4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알칼리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우유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겠죠.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저장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이 잘 흡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산성화된 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칼슘을 되려 꺼내 쓰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50대 여성분께서 골다공증이 걸리셨어요. 근데 50대 여성은요 30대부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우유 한 잔씩을 드셨습니다. 근데 검진해 보니까 골다공증 중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성분은요 병원에 나서자마자 우유를 2컵씩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컵 드셔도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2컵을 드셔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자, 그러면 고기, 생선, 밀가루, 우유, 계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만큼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저희가 3부에 네. 바로 이어지도록. 오늘 저기 제가 보기에는 백도사님 네. 오늘 다 이야기 끝 못 못 냅니다. 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식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 지금. 운동, 잠, 네. 마음, 호흡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음에 또 이어가는데 또 이어서, 오늘은 일단 네. 음식 위주의 네, 얘기만 이야기를 좀 저희가 더- 좀 진행하는 거에 또 대해서 근데 궁금한 게 또 네. 많으실 것 같아서.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그러면 한번 주세요. 자 잠시 후 3부에 이어지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